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에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의 원장으로 있는 송영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보실 내용은 첫 번째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간병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번째는 요양보호 제도에 꽂힌 가족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에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기존의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 수준이 강화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자격 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인력을 말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2005년도에서부터 고려돼서 2007년도에 확정이 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본따서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냐, 65세 이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을 앓고 있어야지만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이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양보호사가 간병인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간병인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에 관한 법령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율된 국가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일정 경력을 쌓아도 노인 방문 요양센터와 같은 시설을 개설할 수가 없지만 요양보호사는 5년간의 일정 경력을 쌓으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 방문 요양센터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원에서 이 이수를 하시고 재가센터나 이런 걸 많이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노인 돌봄 이외에도 호스피스나 산모 도우미 또 혹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업무를 해야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모 도우미를 한다거나 일반인을 돌볼 수 없고요. 장애인 또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간병인은 개인 간병을 한다거나 공동 간병을 하고요. 혹은 간병협회 파견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로 안정되지 않은 데에 반해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있고요. 나라에서 근로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족 요양도 가능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서비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병인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하루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고비용을 지급해야 돼서 부담이 굉장히 큰 반면에 요양보호사는 정부에서 3시간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받은 환자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가족 요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가족 요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도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 가족 요양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분이 많이 편찮으셔서 가족 요양을 하려고 그 고령에도 배우시려고 많이 오십니다. 이 가족 요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에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혹은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면서 내 가족을 돌보면서 나라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가족 요양 제도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자분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건보공단에 일단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집으로 등급 판정단이 나오게 돼서 환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등급 판정단이 오시면 갑자기 건강해지시는 상황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등급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등급 판정단이 이제 검사를 하고 가시면 한 달 이내에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케어할 배우자든 뭐 자녀분이든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 방법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 그러면 가족 요양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가족 요양보호사를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제가 장기 요양 기관에 나는 요양보호사로서, 그다음에 환자는 환자로서 등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환자를 내가 보면서, 내 가족을 내가 보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족요양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거는 전국에 다 있고요. 구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제가 방문센터 혹은 제가 방문 요양센터 이렇게 치시면 집 근처에도 3-4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아무데나 상담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내가 일했을 때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또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족요양은 하루에 1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시간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급여가 20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 가족을 내가 어차피 봐야 되는데 나라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요양 때문에 이제 많이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를 케어할 때, 요럴 때는 우리가 90분이 가능하고요. 1시간 반, 그렇죠? 혹은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는데 어르신이 이제 치매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90분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폭력성이 있는 치매인 경우에 특히 90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60에서 7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꼭 같이 살아야지만 가족 요양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세요. 아닙니다. 같이 사셔도 괜찮지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거리라면 가족 요양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이 저기 멀리 울릉도에 계신다. 그럼 매일 배 타고 다닐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 쪽이나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일을 하면서 가족 요양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16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가족 요양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요양보호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간병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족 요양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되나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정 응시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도 이제 80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아직까지 90 넘으신 분은 없었지만 80 넘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고요. 예, 기수별로 한두 분은 꼭 계십니다. 그리고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국민학교도 소학교도 못 나왔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가 없고요. 단지 한글은 읽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글은 읽고 쓸 수 있어야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글은 충분히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많이 못 배우셨어도 그리고 이제 한글을 쓸 수 있는 정도라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방법은 일단 교육원에 가셔서 교육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정해주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격시험을 응시하셔야 되고요. 이 자격시험 응시로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 교부 신청을 교육원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있는 교육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이분이 충분히 자격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을 거쳐서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자격 취득 희망자는 이제 각 구마다 있는 교육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원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재가센터처럼 어느 구나 다 교육원이 있고요. 또 각 구마다 많게는 5개 이상씩 있는 교육원들도 있습니다. 예. 신청하실 때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가까운 교육원도 이제 좋지만 잘 가르치는 교육원이냐, 합격률은 얼마나 되느냐, 취업은 잘 시켜주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신청을 이제 하시게 되면 교육기관에서는 이분이 일반인인지, 일반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일반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 신규자인지 아니면은 자격 면허 소지자인지 혹은 경력자인지를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마다도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6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0만 원 정도 이상 지금 현재 교육원에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규자는 4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그다음에 경력자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여기서 말하는 경력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간병인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간병인으로서 이제 몇 년 동안 경력을 쌓으시면 그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비용을 조금 깎아줍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라는 국가 자격 면허 소지자반인 경우에는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승급 과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승급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는 시험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시험 제도로 정착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는 이제 이수 시간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240시간을 이수하시면 1급 자격증을 줬고요. 그다음에 160시간만 이수하시면 2급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따시고 싶으신 분들은 2급 자격증을 그때 많이 따셨는데요. 2급 자격증은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취업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승급을 하고 싶어요. 1급으로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자이냐, 즉 2급을 따고 나서 경력을 쌓았느냐,
아니면 나는 따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라고 하는 경우, 무경력자인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것도 교육원마다 이제 받는 비용이 다르죠. 예. 그다음에 나는 경력이 없고 그냥 장롱 면허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이제 교육원에서는 교육 수료 증명 서류를 발급을 해주게 돼 있고요. 자격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또 하시게 됩니다. 실습을 또 하시게 되는데 실습을 하시면 실습기관에서 실습 확인서를 또 교육기관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자격증이 나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규자인 경우에는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이렇게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요 신규반에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100% 출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 이상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80%라는 거는 이론, 실기, 실습 각각의 80%이기 때문에 요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80시간에 대해서 80% 이상,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이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교육원에서 꼭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죠. 예. 그래서 240시간을 이수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론과 실기는 교육원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기관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는 기관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요양원에서 5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일은 재가방문 요양센터, 환자 집으로 가는 거죠. 예, 거기서 5일을 직접 1대1로 케어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노치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차로 모시고 와서 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 혹은 주간보호센터라 그러죠. 예, 거기서 이틀, 그다음에 재가방문 요양센터에서 3일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열흘을 채우셔야 되죠. 하루 8시간씩 열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자인 경우에는 나는 간병인으로서의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간병인으로서 일반 병원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수 시간이 160시간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론 80시간, 실기 40시간, 그 다음에 실습 40시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경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나는 간병인으로서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이 요양 쪽이나 혹은 재가 쪽에서 경력이 있었다.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에는 또 시간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 80시간, 실기 40시간, 그 다음에 실습 20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간병인으로서 요양시설에서도 일을 했고 재가 쪽에서도 일을 했어요. 양쪽 다 일을 하신 경우에는 그거를 인정을 해서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론 80시간, 실기 40시간, 그리고 실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실습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가 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호사인 경우에는 이제 40시간으로 가장 짧은데요. 이론 26시간, 실기 6시간, 실습 하루 8시간 해서 40시간 이수하시게 되고요. 간호사분들은 따시려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간혹 한 분씩 있으시죠. 뭐 나중을 위해서 따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현직 간호사보다는 이제 결혼 후에
경력 단절이죠. 예, 집에 계시다가 아이 키우느라고 집에 계시다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그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왔어요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많이 따세요. 지원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취업이 훨씬 잘 되고요. 그리고 대우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따시는데요. 총 시간은 50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240시간이 아닌 많이 줄여서 50시간만 이수하시는 거고요. 이론 32시간, 그 다음에 실기 10시간, 실습 하루 똑같이 해서 50시간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사반을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죠.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죠. 그렇죠. 이런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회복지사와 똑같이 50시간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실습 8시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나는 치위생사예요. 나는 방사선사예요. 이런 분들이 저는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가 없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불행하게도 치위생사나 방사선사는 시간 삭감이 없습니다. 똑같이 240시간 이수하셔야 되고요. 이제 전공 그 커리가 이 요양보호사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실습을 똑같이 8시간 나가셔야 되는데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실습 기관을 어디로 가느냐? 일반인들처럼 요양원으로 하루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문 요양 하루 가셔도 되고 데이케어 센터를 하루 가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데이케어 센터 쪽으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나눠서 요양보호 개론과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 강론 이렇게 3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에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인권과 직업윤리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회복지 부분이죠. 예. 그다음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은 이제 주로 이제 질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아까 등급이 나오기 위한 노인성 질환으로 판명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요양보호 강론에서는 신체 활동 지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신체 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사 보조, 그다음에 배설 돕기, 그다음에 여기서 배설 돕기라는 거는 이제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혹은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은 기저귀를 어떻게 우리가 갈아드려야 되는지. 그다음에 와상 환자인 경우 화장실을 가지 못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변기나 대변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위 변경도 배우게 되는데요. 체위 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이제 누워 있는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겨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휠체어에서 다시 침대로 옮겨드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이죠. 실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역할, 환자 역할 이제 서로 나눠가지고 실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이건 이제 가사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이제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식사 돕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의복 관리라든가 침상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세 번째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인데요. 이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어르신들하고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케어해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배우고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보고해야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치매 요양보호가 또 나오는데요. 예, 치매 환자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치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종 요양보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내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양보호사가 빨리 캐치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임종 요양보호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우리가 CPR이라 그래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전기 충격기 사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 외에 어르신이 칼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응급 상황 대처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실기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응급 상황 대처 시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전기 충격기를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쓰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서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모시고 지금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서 휠체어에 앉혀서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지금 실습을 해보는 거고요. 예. 한번 요양보호사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 환자 역할을 해서 본인이 직접 개호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휠체어 사용법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휠체어 접는 법부터 시작해서 피는 법, 그 다음에 이 휠체어 사용할 때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게 되면은 환자가 앉으려고 했을 때 휠체어가 뒤로 확 밀리면서 다칠 수가 있겠죠. 환자분은 낙상을 하게 되면 바로 골절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사용법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또 변기에 또 앉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간병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가족 요양보험 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